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다 막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약 3분간 3차례 고개를 숙인 사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6년 만에 대국민 사과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같은 주, 같은 그룹의 다른 책상 위에서는 전혀 다른 문서가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생산 라인에서 지워버리는 일, 조원짜리 자동화 결정이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손과 설계도를 든 손이 같은 회사 안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 깃발을 들었고 회장은 입국장에서 허리를 숙였고 경영진의 또 다른 손은 인간 없는 공장을 그리는 설계도를 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설계도가 가리키는 끝은 단순했습니다. 불평도, 야간 수당도, 월급도 필요 없는 24시간 로봇 라인이었죠. 스스로 반가쇠를 당긴 이 혹한 역설의 전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싸움의 위치부터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오랫동안 한국 직장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임금 사다리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대의 대기업 기준점에서도 위쪽에 자리한 누가 봐도 고임금 일자리였죠.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라인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단순한 처우 개선 시위가 아니라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라는 무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청구서의 크기가 사건의 결을 정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약 15%, 단순 환산해도 수십조 원 단위로 추정되는 성과급 지급과 반도체 부문 1인당 약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2026년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임금 협상에서 보통 다뤄지는 수치와는 자릿수가 다른 청구서였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호황에 정당한 몫을 받겠다는 의지였지만 자본의 책상 위에 올라간 그 숫자는 매년 누적되는 거대한 고정비용 곡선으로 읽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다크팩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공장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없으니 조명도, 냉난방도, 식당도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설을 가리킵니다. 안에는 로봇팔과 무인 운반 차량, 자율 비전 시스템만이 움직이고 클린룸의 센서 등만 깜빡거리죠. 파업도, 임금 협상도, 휴가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자본의 눈에 다크팩토리는 비용이 아니라 인간 리스크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 도구입니다. 그 수술의 칼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평택 캠퍼스의 P5 공장입니다. 총 60조 원이 투입돼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라인은 AI 반도체와 HBM을 만드는 트리플 팹, 즉 3층 구조의 거대한 거점입니다. 다크팩토리 전환을 끌고 갈 핵심 무대죠. 그 무대 뒤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DS 부문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사나 이마이, 즉 Manufacturing Innovation 기술팀장 정용덕 부사장.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승진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라인 담당 핵심 인물입니다.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서는 동안 이런 사람의 사인이 들어간 자동화 설계도가 조용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이번 사건의 가장 차가운 시간선 충돌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일본 출장 중 일정을 변경해 5월 16일 오후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귀국해 한 몸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노사 협상이 재개됐고 사과 5일 뒤인 21일 노사 잠정 합의에 도달했죠. 표면적으로는 사과 협상 합의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봉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회사가 결제 라인에 올린 또 다른 문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P5의 2028년 가동 계획과 110조 원 규모의 시설 R&D 투자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카메라 앞의 사과와 결제판 위의 자동화 가속은 따로 도는 두 개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트랙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한 쌍의 톱니바퀴였죠. 여기에 보통의 직장인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약 7.57%를 보유한 두 대 주주입니다. 한 대 주주 삼성생명이 8.60%, 세 대가 블랙차 5.07%. 즉, 이사회 표결에서 자동화 가속, 대규모 캐펙스, 인력 운용 안건이 올라올 때 캐스팅보트에 가장 가까운 변수가 바로 우리 노후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달 떼이는 그 돈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을 라인에서 드러내는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는 의결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가해의 손이 자본 경영진이라면 그 손목을 지지대처럼 받치고 있는 또 다른 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과문 한 줄이 다시 읽힙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직원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같은 시간 결제판 위에는 매년 불어나는 인건비를 얼마나 빠르게 깎아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자동화 로드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조가 거리로 나온 덕분에 경영진은 한 가지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론의 눈치를 봐야 했을 구조조정과 인력 대체 결정에 노조가 먼저 라인을 멈춰 세웠다는 알리바이가 붙은 거죠. 회장의 사과는 그 알리바이 위에 덮인 한 장의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천 아래에서는 1조 원짜리 자동화 결제가 마무리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멈춰 세운 공장 자리엔 로봇이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청구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사 첫 총파업 깃발과 1조 원 규모로 결제된 다크팩토리 설계도, 그 두 장이 같은 주에 같은 책상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회장의 사과는 다음 날 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됐지만 같은 시점 P5의 2028년 가동 계획과 110조 원 투자 계획은 단 한 줄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자동화로 넘어간 라인은 다시 사람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과 다음 날 결제된 그 설계도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24시간 무인 라인입니다. 문제는 이 설계도가 평택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 수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2024년 말 75,137명에서 2025년 말 72,598명으로 2,539명이 줄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라인에 투입될 예정이죠. SK 하이닉스 역시 GTC 2026 무대에서 2030년까지 자율형 팹, 즉 어우토노무스 FAB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부품 공급, 화학물질 운반, 유지 보수까지 AMR과 비전 로봇이 대체해 처리 시간 50% 단축, 부품 재고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죠. 자동차 반도체 물류로 도미노가 이미 깔린 겁니다. 당신의 산업에도 같은 설계도가 이미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 한 번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 사과 뒤에 결제판을 의심하셔야 합니다.